네,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이 또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입니다. 김 의원님, 예. 그 고발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법률적인 대응은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던 한 여론조사를 보면 왜 대통령실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아마 수긍하는 분들도 상당할 겁니다. 예.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피곤하게 만들었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 허위사실로 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났는데 김의겸 의원이 어정쩡한 사과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물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공당의 대변인직도 그대로 있고요. 나중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 민주당 측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은 수치로 여론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나서 한번 검증해봐. 딱 얘기를 한 다음에 아니면 말고 라는 방식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 내용을 또 진실로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하지 않고 아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안 나서니까 저거 사실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까지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거의 사실 김의겸 의원을 통해서 계속 이 핑퐁 치듯이 사건들이 오가게 되는데 이제 좀 김의겸 의원도 이런 무리한 의혹 제기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공당의 대변인직에서도 좀 정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만큼 그런 일들이 자제된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법률 대응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게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된 겁니까? 가짜 뉴스라고 명백하게 규정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을 한 것이고요. 우리기술이라는 주식 20만 주를 매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해 공판에서 어딘가에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니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주식 20만 주를 매도한 것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우리기술이라는 주식이 작전주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등 뭔가 금융당국에서 여기가 주가 조작에 대한 내용으로 뭔가 조사를 받고 있거나 하는 내용에 최소한의 경미한 연결고리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온데간데 없이 뛰어넘고 갑자기 또 다른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취지 차원에서 법률적 대응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은 좀 부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우리 기술주가 작전주고 그 작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김건희 여사의 그 주식거래 내역이 있었다라는 거는 법정에서 검사의 프리젠테이션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때문에 단지 그게 우연히 그 시기에 그냥 주식거래를 한 걸 가지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물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의심은 해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입니다.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쉬고 있을 때 우리 기술에 비슷한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했던 거고 두 사건의 연관성을 가지고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당시에 코스피 종목이 1000개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주가 조작 의심이 있는 두 개 종목에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김건희 여사 혹은 장모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인수 씨의 그 주식거래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 자체를 단지 우연의 일치로만 볼 문제냐.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고발이 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다른 공범들은 다 처벌을 받거나 뭐 구속돼 있거나 기소돼 있거나 지금도 공판이 진행 중인데 유독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특정도 안 됐고 한 번 출석 요구도 안 받고 압수수색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있어요. 차라리 검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무혐의로 사건을 처분하면 그게 논란이 있을지언정 사건은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건 종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거 아니냐.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는 좀 그렇고. 공소시효 도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한편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김의겸 의원이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가 이제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김의겸 의원이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평가가 있을 수는 있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김의겸 의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긁어부스럼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앞서 그렇죠? 설명드린 내용 어렵잖아요. 예.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이거 기사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일부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다 모르고 넘어갔어요. 예. 근데 그걸 인용해서 그 예. 기사를 인용해서 조금 단정적인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예. 주가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이걸 예. 고발을 하니까 예. 이게 더 커지는 겁니다. 예. 이 이슈 자체가. 예. 물론 대통령실도 그 판단을 해봤겠죠. 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고발을 진행한 건 일종의 이제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고발을 환영한다고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내 명예훼손을 증명하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여부를 예. 먼저 증명을 해야 된다. 예. 그럼 그거 수사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다른 언론들이 어쨌든 이걸 갖다 계속 확대해서 기사를 쓰거나 예. 정치권에서 논란의 소재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입막음용 전략적인 소송을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의겸 의원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세요? 김의겸 의원은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의 길을 확실하게 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때문에 하나의 코너에 몰린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의 입장은 크게 바꾸진 않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민사소송 제기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듯한 메시지를 또 계속 예. 내지 않습니까?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대응들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측이 있죠. 예. 예. 좀 굉장히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 한쪽으로 약간 격앙돼 있는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거나 그런 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극단적 지지자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나서도 예.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예. 혹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방 제대로 먹였다.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뭐 정치권에는 그런 극단주의를 지향하게 되는 사람들이 뭐 서구 유럽을 비롯해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예. 김의겸 의원은 개별 비례대표 의원을 넘어서 민주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아닙니까? 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 같은 김의겸 대변인의 행동들을 끊임없이 방기하고 또 예. 방치하게 되는 게 민주당 전체 입장인 것처럼 비춰질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처음 얘기 나왔을 때도 김의겸 의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같이 영상 틀어놓고 예. 듣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TF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집단적으로 함께 움직이기도 했는데 저는 김의겸 의원의 행동들은 차치하고 민주당 전체가 좀 어느 정도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얘기에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당대표 양강 후보입니다. 안철수, 김기현 의원 지금 수도권 열심히 돌고 있는데요. 네. 김 의원님, 네. 수도권 도는 겁니까? 수도권에 대해 열심히 돌아야죠. 또 당연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원의 상당수가 또 포진돼 있는 TK, PK 지역을 돌기도 할 건데요.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쏘아 올린 수도권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전당대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당대회에서 한 80만 명 정도 되는 책임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숫자가 어디의 표심으로 움직일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특히 과거에는 영남권에 훨씬 더 많은 당원 비중이 있었는데 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수도권의 비중이 거의 영남권과 흡사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당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대, 30대, 40대의 당원 비중도 30%가 넘는데요. 예. 아직 한 번도 이 당원들의 마음과 비중이 이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확인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더더군다나 약간 부동층이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 더 열심히 그 표심을 잡으려고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라고 보는 게 내년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표심이 수도권의 표심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민주당, 국민의힘이든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전통적인 지지층 당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약간 더 극단적인 표현, 극단적인 구애를 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 오히려 당심 중심으로 하는 전당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도, 청년 표심에 호소하게 되는 모습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박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긍정적인 뭐 예정된 과열로 보십니까? 아니면 예정하지도 않은 정말 엄청난 뭐 점입가비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된 배경은 결국 대통령의 도를 넘는 당무 개입에 있지 않습니까? 예. 권성동 의원 그 출마 선언한 거에 이어서
또 나경원 의원 한동안 예.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급기야는 이제 끝내는 불출마를 선택을 했고 예. 뭐 맥락은 좀 다르지만 예. 오늘 유승민 의원도 불출마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윤심이나 윤핵관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다 이게 이제 뚜렷해졌어요. 예. 김기현 의원이 이제 그런 어떤 윤심 대세를 받고 예. 있는 후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결국 이제 결선 투표라는 장치를 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갈 거냐 안 예. 갈 거냐. 오늘 보니까 이제 컷오프를 4명으로 예. 본선 경선을 4명으로 치르겠다고 확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뭐 지금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지표에는 1위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그 샘플하고 당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앞서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1차에 끝낼 거냐 아니면은 안철수 의원이 좀 그 수도권 그 대표론 등등 좀 역동적인 캠페인을 펼쳐서 예. 결선에 가서 뭐 역전 드라마를 쓸 거냐. 요게 이제 유일한 관측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저는 김기현 의원이 객관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전대가 윤심 개입 논란과 함께 과열되면서 예. 당내에는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전 상당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오히려 총선에 역효과가 난다. 그런 우려들이 결집을 한다면 승부는 저는 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결말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조금 전 말씀하셔서 다시 박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럼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은 왜 불출마하셨다고 보세요? 뭐 최근 행보가 불출마가 예상되는 행보였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예. 메시지도 거의 내지 않았고 예. 더구나 룰도 굉장히 불리하게 바뀐 데다가 예. 이게 선거를 치르려면 그 큰 선거이기 때문에 예.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우군이 예. 있어야 되는데 이 당내 원 내외에 그런 예. 우군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또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자원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 뭐 대표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이걸 뭐 산출을 해봤겠죠. 정치인인데 왜 안 해봤겠습니까? 예. 별로 이제 남을 게 없다 이런 예.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오늘 이제 불출마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그 메시지의 행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예.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예. 내용도 있고 지금과 같은 이런 이 뭐랄까요 좀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예. 예. 이런 식의 정치를 넘어서서 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예. 그런 어떤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종전에는 이제 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게 예. 유승민 의원의 그동안의 한결같은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생각의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전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실익이 없을 거라는 판단에는 동의를 하고요. 실익이 없다는 데 그리고 동의하고요. 두 번째로 정치라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치적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서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가 다 잠식을 해버린 것 같아요. 예. 예.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여론조사로 시작했지만 예. 그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이 더 높은 여론조사 수치를 갖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보더라도. 예.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예. 이른바 유승민 전 대표의 지지층까지를 거의 흡수하게 되는 상황처럼 가버린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정치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이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하나둘씩 예전에 유승민은 이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승민 대표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비례대표인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이죠.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그래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끝과 의지를 갖고 같이 동일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 동지들이 거의 없다는 상황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뼈아픈 대목일 겁니다. 예. 아마 현재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예. 원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실은 정치를 다시 좀 설계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유 전 의원과 아주 가까운 의원인 같은 경우에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 의원과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핵심적으로 가까운 의원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이랑 좀 지금 김 의원이 하신 말씀이랑도 좀 다른 얼마 의견이 저는 제 생각에 대한 평가를 내린 거니까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라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네. 끝으로 뭐 두 분에게 뭐 모두 한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이 불출마가 그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저는 애당초부터 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 봅니다. 예. 만약 그 1월 초 정도의 상황이었다면은 출렁임이 있을 건데 예. 한 달 정도를 거치면서 이미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전체적인 기류로 확인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가 이렇게 크게 요동치는 변수는 아닐 거라 보고요. 예.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유승민 전 의원,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예. 또 나경원 전 의원 등에 대한 이 나머지 표들을 얼마큼 긁어모을 수 있는지가 이제 핵심 변수일 건데 예. 여론조사상에는 그런 수치들이 유의미하게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여론조사와 예. 또 80만 명에 대한 당원 수치, 당원들의 직접적인 투표로 나타나게 되는 투표 행위라는 저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 보거든요. 예.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좋은 국정 운영을 이끌어야 예. 거기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 내년 총선 승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예. 하는 판단에 훨씬 더 많은 당원들이 동일하게 될 거라 이런 내용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만의 특장점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현재 구도에서는 김기현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생각합니다. 박 의원의 그 평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당심은 그 김기현 후보에겐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심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나뉘겠죠. 예.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 반사 이익은 안철수 후보가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조금 공간이 넓어진 느낌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1대1 구도가 되니까 이게 자칫하다가 1차에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표가 덜 분산되니까. 예. 근데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캠페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고 예. 결국 아직은 스킨십이 부족한 전통적인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 수도권의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라는 것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안철수가 적임자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설득시킨 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